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노후에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많은 분들은 암이나 치매 같은 질병에 걸리는 것을 가장 무서워하시는데요. 노후에 사실 가장 무서운 것은 바로 가난입니다. 오늘은 돈이 궁하지 않는 안락한 노후를 원하는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우리는 보통 나이가 들면 병들고 약해지는 것을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령이 될수록 가난은 삶의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고령자의 약 절반이 자금 생활이 어렵다고 느끼고 있고 빈곤율도 약 25%에 이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컨대 사실 여유가 없는 노후를 보내고 있는 사람이 많은 것은 우리나라의 지극한 문제입니다. 노후 가난은 여러분과 아주 가까운 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자가 더 많은 것일까요? 주된 요인은 노후에 들어가기 전에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노후에 들어가기 전인 40대나 50대 정도까지 올바른 준비를 할 수 있다면 노후 빈곤은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금이 준비가 되면 불안은 반드시 해소됩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전체의 82%나 되는 사람이 노후의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40대, 50대에 이르러서는 그 비율은 약 90%에 달합니다. 즉 60대 이전의 10명 중 9명은 노후 자금에 대한 압박감을 느낍니다. 단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것을 노후에 들어가기 전 55세 정도까지 해두면 노후의 불안은 상당히 해소됩니다. 더불어 노후 빈곤에 빠질 확률도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노후의 미래를 먼저 머릿속으로 그려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노후에 필요한 돈은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자기의 상황을 빗대어 상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포인트가 바로 나 자신을 투영해서 노후에 얼마가 필요할지 상상해 보는 겁니다. 뭐 주변에서 돈이 얼마나 있어야 한다더라 하는 것들은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런 말을 듣고 초조해하는 사람도 많다고 생각합니다만 그것들은 모두 자신의 기준으로 평균적인 수입, 지출에서 생각한 것입니다. 나를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경우는 어떤지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이런 생각을 게을리하면 불안이 해소기는커녕 고령이 됐을 때 충분한 돈을 마련하지 못해 파탄이 나는 사태에 빠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노후 생활의 금전 계획을 수립해야 할까요? 단계는 크게 세 가지하고 가장 먼저 첫 번째 할 일은 현재 수준에서 생활비를 파악하는 거예요. 현재 단계에서 1년간 지출 내역 데이터를 파악함으로써 자신들의 노후 생활에는 월 얼마가 필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0대 정도로 중학생에서 고등학생 자녀 2명이 있는 사이인 가족으로 생각해 봅시다. 식비 80만원, 교육비 50만원, 주택담보대출 100만원, 보험료 30만원, 통신비 15만원. 기타 잡비용 20만원을 합하면 총 금액은 300만원 정도입니다. 지출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기타 적금이나 투자 비용들은 모두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노후 생활비는 한 달에 얼마가 될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아이 둘이 집을 나가니까 식비는 2명으로 30만원이면 충분하다든가. 주택담보대출이 끝나고 교육비도 들지 않게 되니까 300만원까지는 필요하지 않게 되겠죠. 그리고는 보험도 거의 끝나갈 시기이니까 기타 잡비만 남겨두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나머지 각자 생활 비용 50만원을 추가하면 대략적인 노후의 생활비가 계산되겠죠. 그리고 그 결과 자신들에게 충분한 노후 생활비는 월 170만원으로 계산되겠습니다. 물론 제가 계산한 것은 여러분들과 달리 아주 간단하게 계산한 것이 불과합니다. 우리 모두 삶이 제각각이고 다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다 계산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꼭 한번 직접 여러분의 지출 내역을 직접 계산하시기를 바랍니다. 1년간 사용한 모든 카드 내역이나 세금 계산에 필요한 원천징수 내역으로 비교해도 좋습니다. 계산은 아주 구체적이고 정확할수록 좋습니다. 그래야 명확하게 노후의 지출 계획을 세울 수가 있거든요. 대략적으로 지출 계획 단계가 끝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해당 지출 비용을 어떻게 충당할지를 생각해 봐야 하는 단계입니다. 노후의 수입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은퇴 후에도 직업을 이어나가는 월급이 있고요. 65세 이후 수령할 수 있는 연금 수입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자산을 모기지를 사용해서 조금씩 나누어 쓰는 방법이 있겠네요. 현실적으로 65세 이후 세 가지 수입의 수단을 모두 사용하는 사람은 매우 행복한 사람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세 가지 수입을 모두 하고 계시다면 꽤나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계신 분 같은데요. 65세 이후에도 일을 할 수 있는 체력이 있으시고 연금을 오랜 기간 들어와서 연금도 수령하고 재산도 모아놔서 내 명의로 된 집이 있는 분들이 해당되시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노후 지출을 계산해 봤을 때 매달 170만 원이 사용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부부가 합쳐 연금으로 월 22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면 이 시점에서 매월 생활비는 안정적이겠죠. 다른 부가적인 추가 수입이 없더라도 생활을 충분히 하고도 남으니깐 말이죠. 그래서 65세 이후 내가 얼마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미리 계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안심할 수는 없는 것이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매달 오르는 물가는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65세에는 충분한 연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90세가 되면 물가가 올라서 턱없이 부족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연금이 150만 원이라면 나머지 20만 원을 은퇴 후에 일을 가져서 수입으로 대응할 것인지 아니면 자신이 가진 자산을 조금씩 사용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해보면 자산에 줄여가는 것은 꽤나 위험한 결정일 수 있습니다. 노후가 65세부터 90세까지 26년간이라고 가정하면 단순 계산으로 매달 20만 원 26년간 사용하면 6천만 원이 사라집니다. 거기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다면 대략 1억 원의 돈이 사라지게 되겠습니다. 즉, 최소한 집 한 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퇴직금으로만 충당하기에는 조금 버거운 형편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명의로 된 집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월급을 꾸준히 받을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더 좋은 선택지 같습니다. 대략 월 70만 원을 받는 일을 10년만 지속할 수 있다고 해도 그 부담은 크게 줄어들게 될 겁니다. 은퇴의 시기가 더 늦어지는 만큼 75세까지 일한다면 퇴직금만으로도 충분히 생활이 가능하다고 계산이 되는데요. 물론 지출을 충당하는 수입 역시도 사람마다 제각각입니다. 전문 직종에 근무하는 사람은 65세 이후로도 큰 돈을 벌 수가 있기 때문이죠. 반면 몸이 아프거나 경력이 단절되는 사람에게 큰 수입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수입을 계산할 때에도 자신이 얼마를 벌 수 있는지 꼭 계산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까지 계산을 하면 대략적으로 노후의 지출과 수입 계산이 끝났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크게 지출할 수 있는 비용을 미리 계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결혼 비용이나 의료비, 간병 비용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들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큰 지출의 예산 역시 사람마다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의 결혼 비용을 3천만 원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고요. 부유한 사람들은 집을 사주기도 하니까 그야말로 천차만별이죠. 자녀가 이미 결혼을 한 상태라면 계산하지 않아도 되지만 요즘은 결혼 연령이 높아져서 65세 이후 자녀가 결혼할 확률이 높습니다. 대략 평균적으로 계산해보면 자녀당 결혼 비용을 5천만 원이라고 잡아보겠습니다. 많다고 하실 수도 있고 적다고 하실 수도 있지만 이것은 그저 저의 대략적인 계산입니다. 2명의 자녀가 있다고 하면 미리 빼놓아야 할 비용은 총 1억 원이 되겠고요. 또 평균적으로 드는 노후 의료 간병비도 부부 합산 추정하면 총 7천만 원 정도가 들어가겠네요. 자녀의 결혼 비용은 목돈이 드는 것이므로 미리 준비하는 게 좋겠고요. 의료비나 간병비 역시도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항목이므로 사전에 계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세 가지를 순서대로 생각해보면 노후까지 얼마를 준비하면 좋을지 자신에게 필요한 금액을 알 수 있죠.
이런 계산된 비용을 바탕으로 현재 자신의 저축이나 퇴직금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얼마를 적금해야 목돈을 만들 수 있는지 미리 계산해야겠죠. 계획을 세우고 제대로 실행함으로써 노후 가난, 노후 파탄은 거의 막을 수 있습니다. 이런 계획을 확실하게 세워두면 막연하게 안고 있는 노후에 대한 불안도 상당히 해소될 것입니다. 지금 얘기한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자신의 노후 생활을 미리 계획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그렇다면 계획을 세워두면 반드시 잘 될 것이냐고 현실은 더 잔혹합니다. 왜냐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계획대로 진행할 수 없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50대 전후에는 연령대 특유의 위험성, 함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르고 대책이나 준비를 게을리하면 큰 돈을 잃고 노력이나 계획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50대 분들이 초조한 마음에 성급한 투자를 통해 큰 돈을 잃는 걸 많이 봤거든요. 은퇴를 앞둔 시점에서 자신이 생각한 것보다 빨리 회사를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50대는 정말 떨어지는 나뭇잎도 조심해야 할 시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계획을 잘 세워놨다면 계획을 잘 실행하기 위한 대책도 필요한데요. 여러분들을 위한 4가지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의 첫 번째가 부모의 자산 상황 파악입니다. 그 이유는 단순하게 부모의 재산 상속과 질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의 평균 수명을 빗대어 보면 부모가 돌아가심에 따라 재산 상속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연령대는 50대입니다. 그래서 상속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자산이 증가하는 일이지만 반대로 자신에게 큰 데미지가 주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부모님에게 부채, 빚이 있었다고 하는 경우입니다. 상속을 하면 기본적으로 자산뿐만 아니라 부채도 물려받습니다. 즉, 최악의 당신이 큰 빚을 지게 될 위험성이 나오는 것이군요. 물론 상속 포기를 할 수 있잖아라고 생각한 분도 계시잖아요. 확실히 상속 포기를 하고 상속 자체를 통째로 거부하면 빚을 물려받는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상속 포기는 상속 개시 후, 즉 사망했을 때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제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부모의 자산 상황을 몰랐다면 이 단기간에 자산이 플러스인지 파악해 상속 포기를 할지 결정하고 필요한 절차를 밟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람이 사망하면 사망신고 등 할 일이 많이 있으니까요. 미리 부모의 자산을 파악해 놓지 않으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큰 위험을 맞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그 외에는 형제자매 간의 상속에 대해서 갈등을 빚는 경우도 정말 자주 있습니다. 정말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돈 때문에 형제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거 많이 봤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변호사 비용 등이 드는 경우도 있고 정신적으로도 매우 힘듭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가족과 법적 분쟁을 하는 것만큼 힘든 일이 또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부모님의 자산 상황을 파악하고 게다가 형제 간의 유산을 어떻게 나눌지 생각해야 합니다. 만일의 경우를 논의해 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너무 잔인하게 느껴지실지 모릅니다만 반드시 필요한 현명한 대처입니다. 부모님께 돈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마음이 꺼릴지도 모르지만 가족 모두를 위해서라도 터놓고 이야기하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두 번째 대책은 바로 투자의 이야기입니다. 정년 전에 소액이라도 반드시 투자를 시작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은퇴를 하게 되면 사람들과의 인맥 형성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반면 일을 하고 있다 보면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정보를 얻기가 쉽거든요. 요즘 시대는 정보가 돈이고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투자에 있어서 책을 읽으시고 관심 있는 동료들과 의견을 나누시면서 작은 투자를 시작하세요. 지금부터 투자를 시작하면 나중에 90세가 되어도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80세부터 갑자기 투자에 뛰어드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작은 투자를 권해드리는 이유는 큰 돈을 잃는 치명상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50대에 큰 투자로 목돈을 잃으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런 이유로 작은 투자를 통해 투자의 감을 익혀 나가시라는 겁니다. 목돈을 잃으면 마음이 초조해지고 노후의 불안감은 증대됩니다. 또 분명히 기억하실 것은 세상의 높은 수익률과 안전한 투자는 공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높은 수익률이 기대되면 반드시 높은 위험률이 따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낮고 안전한 수익률임을 항상 명심하세요. 사기꾼들은 돈과 불안이 있고 지식이 없는 중장년 주요 타깃층으로 설정합니다. 이렇게 되면 귀중한 노후 자금이 녹아버리고 고령이 되고 나서 가난을 면치 못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년에 들어가기 전에 투자 지식을 쌓는 것이 중요하고 그 수단으로서 최적인 것이 소액부터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공부하고 증권 계좌를 개설하여 투자를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소중한 돈을 지키고 노후 계획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라도 투자에 꼭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책으로 해야 할 일 세 번째가 생활 수준의 통제입니다. 즉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절약 기술을 익히자는 이야기군요. 절약하는 것은 습관에 따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소비가 큰 사람들은 한꺼번에 소비를 줄여나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생활비를 조절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대책입니다. 절약에 기술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소용이 없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모든 계획을 다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활비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돈을 잘 버는 사람들도 노후 계획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비를 잘 통제하는 사람은 절대 노후 계획이 망가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노후 자금이 생각대로 모아지지 않거나 예상보다 물가가 오르거나 해서 계획이 틀어져도 절약 기술이 있는 사람들은 이 위험한 구간을 벗어날 힘이 있어요. 그러나 이런 시기에 절약 기술이 없는 사람은 노후 자금이 부족해지고 파탄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한편으로 생활비를 통제하는 능력이 있다면 어떨까요? 그때의 상황에 따라 지출을 유연하게 낮출 수 있죠. 즉 비록 계획이 잘 되지 않더라도 비교적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네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바로 건강 자산에 대한 투자입니다. 이유는 말할 것도 없고 건강을 해치면 노후 계획이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65세 이후에도 일해서 수입을 얻으려고 생각하고 있어도 그것을 할 수 없게 되고 하물며 치료비도 많이 듭니다. 또 여행이나 취미를 즐기는 것도 어려워집니다. 물론 50대 정도에 이른 단계에서 병에 걸려버리면 수입이 줄어드는 등 필요한 노후 자금을 마련할 수 없게 될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자신의 건강에 투자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건강을 챙기지 않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에게 피해를 줍니다. 가족들은 당신을 위해 간병하는 시간을 소비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다행히 건강에 대한 투자는 돈이 들지 않고 오히려 절약되는 것들이 많아요. 자신의 노후를 위해서도 소중한 가족을 위해서도 오늘부터 건강을 의식하여 생활해 나갑시다. 현실적으로 힘든 노후를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가운데 노후에 막연한 불안이나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도 매우 많습니다. 다만 제대로 준비를 해두면 그렇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고 준비 자체도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응원합니다.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